이렇게 치료를 해드리니까 식사를 잘 하시게 되었어요. 인데도 불구하고 임플란트를 하시고 식사를 잘 하실 수 있게 된 거죠. 안녕하세요. 밥 잘 먹게 해주는 지혜학 박사 김인수입니다. 여러분은 임플란트 하면 어떤 나이대의 환자분들이 떠오르시나요? 보통 나이대가 조금 있으신 어르신분들을 떠올리실 것 같은데요. 요즘 병원에 오시는 환자분들은요,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40대, 50대 분들도 많이 오시고요. 심지어는 20대 환자분들도 심심치 않게 임플란트를 받으러 찾아와 주십니다. 그런데요, 임플란트 시술을 못 받는 나이가 있다는 것을 혹시 알고 계시나요? 오늘은요, 나이대별로 임플란트 시술 케이스를 함께 보면서 임플란트를 받을 수 있는 또 받을 수 없는 나이대가 언제인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령자 케이스를 한번 볼 텐데요. 이 고령 환자분들은 나이보다는요, 이분이 얼마나 건강한가, 전신의 건강 상태가 훨씬 더 중요합니다. 고령 환자분들께서는요, 보통 3종 세트를 다 달고 오세요. 고혈압, 당뇨, 그리고 고지혈증, 거기다가 골다공증까지 앓고 계시는 분들도 있고요. 이런 분들은 분명히 치과 의사가 임플란트를 할 때 좀 더 주의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요, 전신질환이 있다고 해서 임플란트를 못할까요? 그렇지 않아요. 이 전신질환이 잘 조절되고 관리되고 있으면요, 그렇게 문제는 없습니다. 당뇨 같은 경우에는요, 염증이 생길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분들은 임플란트 시술 받을 때 감염에 취약하기 때문에 당 수치를 미리 조절을 잘 하셔서 시술을 받으셔야 돼요. 또 고혈압 환자나 고지혈증 환자는요, 기본적으로 혈압이 높죠. 그리고 혈액 농도가 끈끈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조절하기 위해서 아스피린이나 혈전용해제를 드십니다. 그런데 임플란트 시술을 받았어요. 근데 만약에 이걸 쬐어요. 피가 나겠죠. 문제가 될 수 있어요. 지혈이 안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시술 부위가 지혈이 안 되면은 붓고 피도 멈추지 않고 이런 것 때문에 회복이 더뎌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임플란트 시술 받기 전에 의사 선생님과 상의하셔서 아스피린이나 와파린 같은 혈전용해제 약물을 조절하시고 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요, 고령자분들께서는 시술 받고 나서 회복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 회복하는 기간 동안에 내가 얼마나 버틸 수 있는 체력이 있느냐, 이게 중요하거든요. 이것은 환자분들이 노력과 의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시술 받고 회복될 때까지 약도 잘 드시고 식사도 열심히 해주셔야 하는데, 힘들다고 이 과정을 제대로 하지 않으면은 회복이 느려지거나 염증이 생길 수 있거든요. 그래서 고령자 환자분들이나 환자 보호자분들께서는요, 이런 사후 관리를 철저하게 해 주셔야 합니다. 지금 소개할 케이스는요, 94세 환자분이십니다. 이 환자분은요, 보시면은 위아래 이가 하나도 없으시죠. 그리고 틀니를 쓰고 계셨는데, 이제 틀니가 연세가 드시게 되면 대사 활동이 느려지기 때문에 입안이 아픕니다. 그리고 점막이 저리거나 아프다고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러다 보니까 틀니를 끼시게 되면 틀니가 점막에 닿아서 아파서 헐어요. 그래서 이분께서 내가 임플란트를 할 수 있을까 해서 오셨어요. 입안을 보니까 아래 턱에는 뼈가, 구치부는 뼈가 많이 없어요. 그래서 신경이 거의 노출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앞니 부분, 아래 앞니 부분만 뼈가 있어요. 그래서 아래 앞니 부분에 이를 몇 개 심고요, 거기에 틀니를 꼈다 뺐다 할 수 있게 만들어 드렸어요. 그렇게 되면 틀니의 힘이 앞니 임플란트에 전달이 되기 때문에 잇몸에는 거의 전달이 잘 안 됩니다. 또 위에 같은 경우에는 아래가 틀리기 때문에 임플란트를 4개만 심었어요. 4개만 심어서 이것을 전체 임플란트로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치료를 해드리니까 식사를 잘 하시게 되었어요. 94세인데도 불구하고 임플란트를 하시고 식사를 잘 하실 수 있게 된 거죠. 네, 요즘에는 20, 30대 분들도 임플란트를 하러 오세요. 그런데 20, 30분들한테 무조건적으로 임플란트 시술을 권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앞니가 상실됐어요. 한번 생각해 봅시다. 앞니 주변의 잇몸뼈가 굉장히 얇고 잇몸 자체도 얇은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앞니에도 임플란트 시술이 가능은 합니다. 그렇지만 아주 젊은 나이에 임플란트 시술을 했어요. 근데 몇 년 지나지 않아서 임플란트 본체가 잇몸에 비치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어요. 주변 잇몸이 소실되어서 웃었을 때 좀 보기 흉한 경우도 생길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임플란트가 꼭 필요한 경우가 아니라면 브릿지 치료도 함께 고려해야 됩니다. 네, 10대 분들도 오세요. 10대는요 활발한 나이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고가 많아요. 넘어진다거나 부딪힌다거나 딱딱한 음식을 그냥 꽉 씹다거나 해서 이가 부러지거나 해서 치아를 상실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이런 경우에요 임플란트를 치료하면 안 돼요. 임플란트를 제가 받지 말라고 하는 것이 몇 가지 안 되는데 그 중에 10대입니다. 10대는 받으면 안 돼요. 우리가 성장을 언제까지 하죠? 네, 18세는 돼야 성장이 다 되죠. 우리 뼈는요 18세까지 계속 성장을 하는데 만약 그 전에 임플란트를 심었다 그러면 임플란트 주위에 있는 뼈는 다 성장을 해버려요. 그럼 임플란트가 어떻게 되겠어요? 뼈 속에 묻혀버려요. 그럼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생깁니다. 임플란트는 뼈에 단단히 고정되어 있는데 치아 주변의 뼈는요 자랍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치아가 다 뒤틀릴 가능성이 있죠. 원장님 평소에 그 치아가 없는 상태로 방치하면 옆에 있는 치아가 이동하거나 쓰러진다고 설명 주셨잖아요. 그렇죠. 10대 분들은 치아가 없을 때 어떻게 해야 하나요? PD님께서 이전 영상을 잘 복습하고 오실 것 같은데요. 저희 채널을 보시면은 그 애니메이션 업에 나오는 할아버지가 썸네일에 나와 있는 영상이 있어요. 그 영상을 보시면은 치아가 없는 상태로 방치할 경우에 주변에 있는 치아가 그 빈 공간을 향해서 이동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10대 분들은 임플란트 심기 전에 이를 뺐잖아요. 그러면 그 공간이 비니까 이 공간으로 다른 치아들이 움직이지 못하게 하는 장치들을 해야 돼요. 그런 장치 중에 하나가 공간 유지 장치라는 게 있어요. 또 하나는 브릿지를 해야 될 수도 있겠죠. 그리고 어떤 경우에는 임시틀니를 만들어서 꼈다 뺐다 해야 될 수도 있습니다. 어떤 것을 할지는 담당 선생님하고 잘 상의하셔서 이가 움직이지 않는 그런 장치를 사용하시면 됩니다. 오늘은 환자분들의 연령대에 따른 임플란트 시술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임플란트를 심을 때 나이도 중요하지만은 잇몸 건강과 전신 건강까지 다 고려해서 진료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 모두 적절한 시기에 적절한 방법으로 임플란트 시술을 받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밥 잘 먹게 해주는 치의학 박사 김인수였습니다. 감사합니다.